금극목은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히 아리송한 곳이 많아요. 특히 춘하절의 금극목은 금생수와 금극목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고 복잡해요. 그리고 금극목인지 금생수인지 아리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건강이 되었던 무슨 각종 사건 사고가 되었던 그 시작은 항상 목에서부터예요. 목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 시작을 돕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그 가는 과정은 화가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금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마무리가 된 연후에 그 결과를 남들에게 알리는 것은 수가 하는 거예요. 금이 결과라고 한다면은 결과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화가 되는 거죠. 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나오려면 수가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커서 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으려면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쟁력이 우수해서 남들보다가 더 나은 인정을 받으려면 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과 목 속에는, 금극목이라고 하는 이 금과 목 속에는 항상 수화라고 하는 배합이 있어야만이 목이 성장하고 또 금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고 수가 있어야만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어떤 수와 화가, 그렇죠? 수와 화가 금과 목에게 끼치는 영향, 이걸 이제 우리가 수화기제에 의해서 삼라만물인 목과 금이 탄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체들인 거죠. 기운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체들이 목과 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과 금이 이렇게 시작과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토가 수를 막고요. 그리고 또 토가 화를 막으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 태보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화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과 금에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토를 통해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보이는 형상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행위, 그리고 나타나는 물건, 이러한 형체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행위를 금극목이라고 하는데, 부실한 것은 없애고 그리고 더 낮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금극목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발도 하러 갈 수가 있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머물고 치러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언어나 이러한 것들을 교정을 하러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교정적인 역할, 그리고 AS적 역할, 이러한 것들이 근극목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들이죠. 부실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들인데, 여기는 물건뿐만 아니고 언어나 생각이나 습관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근극목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명리학자들은 근극목을 이제 제약이라고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하고요. 저 발전을 거부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해져.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근극목을 부실하고 어떤 악습 같은 것들, 기타 여러 가지 나쁜 이렇게 과거들을 고쳐서 진일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극목을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시각과 우리 명리학계에서 명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부실한 것과 나쁜 것을 고쳐서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근극목을 못하게 해가지고 나쁜 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근극목이 나쁘게 나타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수화가 없으면, 수화가 없게 되면은 단절되고 이렇게 절단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쁘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근극목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것들을, 좋지 않는 것들을 교정해서 옳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극목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이나 관습을 어기더라도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른 것만, 내가 옳은 것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극목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극목이 예의 범절에 어긋나고 인간관계에는 어긋날 수가 있지만은 발전이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근극목 속에는 이기적인 색채, 그리고 어떤 실리적인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극목만 원활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발전은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근극목은 내가 행할 수도 있고 내가 근극목을 당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근극목을 행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그 양분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화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로, 그렇죠? 수화는 기운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양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할 때 상당히 이기적인 색채를 가지고 따지게 되니까 양분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극목은 당해도 발전은 될 수가 있으나, 그렇죠? 일단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사에 내가 30년 동안 노력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이가 60이라는 이유로 집에 가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근극목을 당했느냐, 근극목을 하느냐,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금극목을 당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그 금극목을 통해서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금극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극목은 크게 춘하절로 나누고요. 세세하게 또 따지면은 춘하추동을 나누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춘하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하도록 할게요. 춘하절의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수생목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국은 수하라고 하는 두 기운이 거기에는 들어가게 되죠. 수생목을 잘하기 위한 금극목, 목생활을 잘하기 위한 금극목이 있는데 일단은 춘하절은 목생활을 잘하기 위한 금극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목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죠. 목생화는 뭐예요? 춘하절에 춘절에 갑병, 하절에 을병, 이게 목생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극목이 되면은 나는 누구에 비해 가지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극목이 안 되면은, 내 사주엔 금이 없어서 금극목이 안 된다면은 내 실력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심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금극목이 이렇게 왕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금극목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이 자아의식이 이렇게 소외감으로 남게 돼 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비관적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극목이 너무 심하게 되어도 안 되는 거죠. 춘하절의 금생수는 수생목을 하는 수를 도와 가지고 실력을 넓고 깊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대항력을 만드는 것이고요.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로서 외부 대항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목생화가 안 되면은 금극목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제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동절의 금극목은 인하라고 해서 이제 열을 내는 행위죠. 열을 내는 행위니까 이렇게 연료작용이라든지 이렇게 땔감 작용, 그렇죠? 인화성 물질 작용을 돕는 행위를 하는 거죠. 대항적 실력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실력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추절에는 을정, 동절에는 갑정, 이런 이제 목생화를 하는데 대항력과 어떤 조사 능력, 정보 능력 같은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가령 춘하절에 병화가 없거나 춘하절이 아닌 때에 금극목이 된다면은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춘하절에는 어떻게 해요?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춘하절에 병화가 없으면 금극목 당한다. 그리고 춘하절이 아닌 가령 추동절에 금극목이 되었다 그래도 그것도 잘려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잘려 나간다는 것 속에는 이제 배신과 배반이 들어있고 불목이 들어있겠죠. 추동절에 또 이렇게 정화가 없이 금극목이 된다면은 내가 한 일이 헛고생, 헛일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돼서 이 역시 또 내가 경동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생어가 안 된 금극목은 귀한 것이고 흉한 것이고, 목생어가 된 금극목은 좋은 것이나,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춘하절의 금극목은 도덕과 윤리, 상식과 지식이 통하는 시기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추동절의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통하는 시기죠. 이때는 처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실용적, 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때가 추동절의 금극목인 거예요. 금극목이 하는 행위는 금극목이 하는 행위는 1번 생각체계를 변화를 시키죠. 생각체계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언어라든가 어떤 이렇게 표정, 이러한 말투,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변화를 시키죠. 행동을 변화를 시키고, 네 번째는 어떤 물건의 변화, 저 물건의 변화가 있어요. 금극목이 행하는 어떤 행위 자체는 생각체계를, 그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는 그 생각체계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언어 속에는 뭐예요? 언어 구사 능력도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표정이나 말투,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말과 글뿐만 아니라 그 말투 속에 들어있는 어떤 뜻과 어떤 그 표정까지 금극목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의 변화, 행동도 변화를 시키고, 물질이나 어떤 물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금극목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그렇죠?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언어 구사 능력, 표정, 말투,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변화가 되어야 2번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1번, 2번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행동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건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것을 곤치는 건지를 금극목 중에서 각자 다르겠죠. 사주에서 1번을 곤친다, 저 생각체계를 곤친다, 2번을 곤친다, 언어 습관을 곤친다, 바꾼다, 아니면은 행동의 변화를 바꾼다, 물질이나 어떤 물건의 변화를 시킨다. 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금극목은 어떠한 것을 변화를 시키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 그러니까 생각이나 언어는 대개 우리의 어떤 그 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위나 말투, 이런 것들이 내면적인 모습들이 1번과 2번 여기서 나오죠. 생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언어가 이렇게 불쑥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수생목이 잘못됐을 때예요. 금극목 중에서 수가 잘못되어서 수생목이 잘못되었을 때 금극목으로
고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생각체계라든가 뭐 어떤 사고능력, 언어체계, 지식, 지혜, 뭐 이렇게 사상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의식 체계를 다시 조립, 재조립시키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근극목인 거예요. 번잡한 생각을 구조조정해서 논리화를 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1번, 2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요것이 내적이라면 요 부분은 외적이 되는 거예요.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생화가 잘못된 근극목을 고치는 거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내적이니까 수생목이 잘못된 거예요. 수생목이 잘못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이거를 근극목으로 고친다는 것이고요. 행동의 변화나 물건의 변화가 잘못되는 것은 목생화가 잘못되면은 이걸 고치는 근극목은 뭐예요? 행동이나 물건의 변화가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대개 이 속에는 이제 뭐 방만한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자기가 분수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끝없는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근극목으로다가 절제시키고 자제시켜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도록 유도해주는 근극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실용화시키는 방안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되게 이렇게 과거에 이 명리학이 처음 이렇게 발전되던 시기에는 일반인들은 명리학을 할 수가 없었고, 중국에서도 특히 이제 재상급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재상급은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공부를 했던 학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한 논리는 배제되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춘하절의 간목병화, 그리고 을목병화, 그렇죠? 이 목생화, 추동절의 을목정화, 간목정화, 목생화, 이거를 이제 근극목으로다가 조절을 하는데, 목생화가 되어 있으면은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생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근극목을 통해서 단절되고 절단되고 멈춤이 되고 퇴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퇴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제나 제재 등을 통해서 퇴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극목을 임상할 때는 항상 수생목이 되어 있나 목생화가 되어 있나를 먼저 보고,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의 사고 체계나 언어 체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행동이나 물질 체계가 잘못돼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봐야 돼요.